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 복습 한번 살짝 해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비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열이 뭐냐? 어떤 물체가 열을 받았을 때 온도가 변하는 정도를 나타낸 것을 비열이라 그랬어요. 특히 비열이 큰 물체의 경우에는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비열을 이용해서 열을 받았을 때 물체의 온도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식이 나와 있고요. 이거 가지고 지난 시간에 계산하면서 연습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어서 열 받으면 팽창한다 단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과 우리 생활의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네요. 더운 여름날 이제 휘어져 버린 기찻길의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더운 여름이 되면은 기찻길이 달궈지면서 뜨겁게 됐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을 한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쌤이 직접 하지는 못했고요. 실험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278페이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의 열팽창이라는 실험입니다. 오늘 숙제가 여기겠죠? 교과서 잘 펼치시고요. 필기 잘해서 이따 숙제 제출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목표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을 받으면 팽창을 하나 봐요. 그래서 열팽창이라고 부르나 봐. 종류에 따라 열팽창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확인해 보자 라고 합니다. 준비물 수조, 삼각 플라스크, 물, 에탄올에 선생님은 하나를 더 추가해서 영상을 찾았어요. 식용유까지 포함되어 있는 영상을 찾았어요. 그래서 오늘 실험할 주제가 물, 에탄올, 식용유 세 가지를 가지고 열을 가했을 때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해 볼 거야. 그리고 유리관, 잉크, 구멍 뚫린 고무막에 유성펜, 면장갑, 실험복, 보안경 등이 있습니다. 각각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째로 과정 1번 3개의 삼각 플라스크에 각각 물, 식용유, 에탄올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 채워야 나중에 얘네가 열을 받아서 부피가 커졌을 때 부피가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넘치려고 하는 양을 보고 우리가 이 정도의 크기가 증가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꼭 끝까지 채워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에는 파란색 잉크를 타고 에탄올에는 빨간색 잉크를 섞도록 합니다. 교과서랑 조금 다르죠? 쌤이 찾은 영상에 맞춰서 실험을 살짝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과정 두 번째, 삼각 플라스크의 입구를 유리관을 꽂은 고무마개로 막고 수조 안에 나란히 놓는다.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이런 상태가 돼요. 선생님, 이 넘친 요거 뭔가요? 지금 보면은 각 액체들이 다 넘쳐 있죠, 끝부분이. 왜 그러느냐? 꽉 채운 부분에 고무마개를 쑤셔 넣다 보니까 이제 이 구멍 뚫린 고무마개란 말이야. 이 사이에 있는 관을 통해서 액체가 밀려 나와서 위쪽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과정 세 번째, 새 유리관 속 액체의 처음 높이를 유성펜으로 표시하고, 그래서 표시를 한 거고요. 수조에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유리관 속 액체의 높이의 변화를 관찰한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열을 하면은 이제 물 높이가 상승하게 될 거예요. 왜? 이 안에 있는 물의 부피가 커지게 될 텐데 갈 곳이 없으니까 이 입구로 쭉 하고 위로 올라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오는 정도로 확인해 볼 겁니다. 그래서 엘쌤의 1분 과학실험이라는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지금 영상 한번 보고 오도록 하죠. 우측 상단에 링크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청하고 오셨죠? 실험 결과를 보시고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한번 수업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정리 첫 번째,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한번 써주세요. 근데 문제 요것만 보면 이제 어떤 걸 써야 되는지 좀 막막하거든? 그래서 쌤이 힌트를 밑에 좀 써놨어요. 열, 온도, 입자 운동, 입자 사이의 거리. 힌트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하나 완성해 주세요.
자, 다 완성하셨죠?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쌤은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을 받아서 온도가 증가하면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게 된다. 예, 때문에 물의 높이가 상승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왼쪽 그림처럼 분자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 근데 오른쪽의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처음보다 조금 더 멀어진 걸 볼 수 있죠. 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체적인 크기도 커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봐봐, 물방울이 하나가 있어. 여기에 물을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4개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면 이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 얘를 구성하는 전체적인 크기도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겠지. 이게 바로 열팽창이야. 서로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거지. 자, 정리 두 번째. 물, 식용유, 에탄올 중에 유리관 속의 액체의 높이가 가장 크게 변한 건 무엇이었나요? 네, 에탄올이었죠. 새 액체의 높이 변화가 다른 까닭은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도 글로 한번 써보시고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죠. 네, 다 써보셨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선 에탄올의 높이가 가장 크게 변했고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같은 열을 받았을 때 에탄올만 부피가 가장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장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은 네, 에탄올은 가장 높이가 높게 변했고요. 그 다음에 물과 식용유의 경우에는 에탄올의 경우에는 가장 높이가 높게 변했죠. 다른 물과 식용유의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높이가 낮았고요. 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종류가 다르면 같은 열을 받아도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해도 심지어 온도가 같아도 부피가 변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 열팽창 한번 필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열팽창이란 물체의 온도가 높아질 때 길이나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이에요. 네, 이런 열팽창의 특징은 물체의 종류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요. 지금 똑같이 불 5개를 이용을 해서 가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스테인리스 스틸의 경우에는 길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쪽에 있는 알루미나의 경우에는 길이가 그다지 증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늘어나는 정도가 다른 것이 열팽창의 특징입니다. 자, 열팽창의 원인은 아까 전에 살펴봤었죠.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서 부피가 커지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잘 생각을 해보면은 가만히 있는 구슬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면은 얘네들 사이에 거리가 쉽게 멀어져 버리게 되겠지. 그래서 원래보다 크기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거야. 요게 열팽창의 원인이에요. 입자 운동이 활발해져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피가 커지게 됩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온도계예요. 온도계 내부. 온도계에 들어있는 이제 액체, 보통 수은 같은 액체가 옛날에는 들어 있었어요. 이런 액체가 들어 있을 때 얘가 가열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분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져서 서로 막 사방팔방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거리가 멀어져서 오른쪽과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가열하기 전에는 최대 눈금이 여기까지밖에 안 왔지만 가열한 이후에는 이제 눈금이 여기까지 올라온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걸 보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분자들 사이에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기찻길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해 보실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기찻길에 여름이 되면서 강한 햇볕이 내리쬐니다. 그럼 다량의 열을 받게 되고, 열을 받으면은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을 하겠죠.
온도가 상승을 하면은 열팽창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기찻길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여기 쌤이 지금 점 찍는 데 있죠? 네. 요런 데가 박혀서 고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위치는 변할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기찻길은 철로 되어 있고 이 철이 열에 의해서 굉장히 팽창하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데 철은 늘어나야 되니까 억지로 이렇게 휘어버리는 거야. 이래야만 길이가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봤을 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꼬불꼬불꼬불한 모양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위로 기차들이 지나다니면서 옛날에 이 열팽창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에는 여름이 되면은 기차들이 전복이 많이 되고 뭐 그런 사고들이 생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정리해보면 기찻길이 휜 이유는 열팽창 때문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얘기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카카오톡 아니면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봐줘서 고맙습니다. 안녕.